영상 시작 전에 리플 보유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유 물량은 유지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챙길 수 있는 플랫폼, 요즘 가장 핫한 코인 담보 대출. 제가 소개해드린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주말이네요.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함께 성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 들어가 볼까요? 하나의 그래프가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 검은색은 달러 보유고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밑에 보이는 주황색은 금 보유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보유고는 좀 우하향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금 보유고 같은 경우는 고공횡진을 하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탈달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시대적 방향성이며 우리가 이를 잘 인지하면서 AI 에이전트 시대와 블록체인, 크립토 시대를 준비하자 우리의 방향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헤지 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레이 달리오가 나오면서 부채 과다에 따른 특히나 민간 부채보다는 이런 정부나 국가 단위의 부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달러의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법정 화폐 붕괴는 필연적인 역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레이 달리오의 트위터에는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가 세계대전 중에 있으며 이 전쟁은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경고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블랙로그 레리 핑크 역시 자본주의에 대한 규칙은 붕괴됐다라는 말을 했었죠. 어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면서 룰 체인지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현재 특이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을 놓고 이번에는 백악관이 은행권과 정면 충돌을 하고 있네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 말씀드렸죠?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줘도 은행의 그 예금 이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금지하더라도 이 은행 대출에 약 21억 달러 한 0.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자를 줘도 된다라는 가닥으로 지금 백악관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죠. 이제는 코인베이스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은행권이 대놓고 백악관과 뭔가 충돌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워낙 페어쉐이크로서 이 암호화폐 기업으로 로비 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친크립토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해 충돌 문제도 있겠지만서도 결국에는 규제와 법제화가 되면서 제도권 편입을 통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허용 가닥이 잡히면서 공존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클릭 한 번에 털렸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영국 쪽에서 이 암호화폐 사기 피해가 있었거든요. 약 4,500만 달러, 작지 않은 금액이죠. 디지털 자산 사기가 적발되면서 약 2만 명 이상이 코인을 잃어버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법을 보니까 문자라든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 승인 피싱이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지갑 접근 권한을 승인하겠냐, 이 버튼 하나 왔을 뿐인데, 이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코인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기였던 것이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항상 모르는 번호로 암호화폐 우리가 찝어주겠다라든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자를 따박따박 높게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특히 유튜브에도 밑에 전화번호가 달려있다, 이런 채널들은 웬만하면 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WXRP 월 이자율로 2% 조금 안 되게 줘가지고 엄청난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홍보하는 영상들이 떠들고 있는데요. 요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으실 거면 플레어 네트워크나 도플러 파이낸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셔야지, 요런 것들 사칭 피해라든지 사기 피해 반드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외환 거래가 이제 은행급에 안착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프리카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 이 신흥국 인프라 주도로서 계속 캐파가 확장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 같은 지역도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친크립토 성향을 짙게 나타내주고 있죠. 비용과 환율, 시간과 수수료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제 법제화가 되는 과정에 있죠. 시장 구조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우리는 조금 더 일찍 들어온 선구자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웹 3.0 시대에 끝까지 생존할 코인들을 잘 옥석 가리기 하면서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린카드도 조만간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 기린카드 신청하는 방법도 남겨놨으니까 XRP에 대한 실사용화 직접적으로 한번 체험하고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발급비는 없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점점 이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나 정산, 청산 이런 것들이 백엔드뿐만 아니라 우리 실사용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피부치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좀 잠잠하죠? 아무래도 올해 초에 빗썸 사태가 좀 있었다 보니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핀테크 회사나 작은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은행 중심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가 와가지고 KB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의 5대, 6대 시중은행의 수장들을 만나고 간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캐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한국은행 역시 CBDC를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 한강 파일럿 테스트에 2단계 착수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RWA라고 하는 토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RWA 플랫폼 중에 대장 섹터인 Securitize가 2026년은 토큰화의 해가 될 것이고 이제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는 완료가 됐다. 사실 1분기 끝나고 2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렇게 수치화를 할 수가 있겠죠. 리플과 시크릿타이즈는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또한 초기 투자까지 가져갔죠. 그러면서 블랙록의 비들 펀드라든지 반역의 브이블 펀드 이런 펀드에 대한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고 출구 전략으로 리플 페이먼트를 탑재시켜 놨다라는 거 사실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백엔드 시스템에 이 앞에 X자가 들어간 친구들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거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크릿타이즈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리플과 함께 시크릿타이즈가 같이 이 RLUSD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하면서 출구 전략을 지원한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왜 그들이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온체인화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리플 원장을 통해서 결제와 청산, 백엔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지 그 시대적 방향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모건 스탠리 데뷔전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최근에 순유출이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투자은행 최초로 0.14%였죠. 수수료 굉장히 경쟁력 있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순유출이 나와가지고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괴리가 심화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나 계속적으로 순유출이나 순유입은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XRP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락인이 되어지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공급 쇼크가 준비되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순유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탈 AUM은 1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네요.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카네리 캐피탈 순으로 지속적으로 순유입과 순유출이 반복이 되지만 최근 일주일간의 넷플로우를 미루어 보면은 200만 개가 조금 안 되는 XRP가 순유입으로 ETF로 잡혀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죠. 최근에 리플 출신한 이머니 현물 ETF는 수동적 구조이고 무엇보다 XRP의 트레저리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에버노스가 상장을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기관의 관심은 많이 저조해졌지만 이 트레저리 기업들의 매집 속도라든지 수량은 계속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리플사가 약 10억 달러, 원화 기준 요즘 환율이 워낙 올라가지고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추가 매입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죠. 디지털 자산 금고 출범 신호탄을 줬었고 에버노스라고 하는 기업을 탄생시키면서 에링턴 캐피탈, SBI 홀딩스, 크라켄, 리플사 그리고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센까지 약 5천만 개의 XRP를 디지털 자산 금고에 넣어놨었다라는 거. 사실 에버노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DAT 기업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올라와 있죠. 싱가포르 기반으로 한 트라이던트를 필두로 해서 중국의 위버스 인터내셔널, 비브파워, 웰지스틱스 등등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XRP 공급 충격량만 미뤄보더라도 현물 ETF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물량을 이미 그들이 현물 ETF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급 트레저리 기업으로도 계속 XRP를 담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DAT 2.0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운용으로 조금 더 파이프라인을 다각화시키면서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의 대전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 이 에버노스 같은 경우에도 AI 에이전트와 손을 잡고 XLS66 이것을 완전히 출범하고 탑재시킴으로써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어떤 금융의 랜딩 플랫폼이라든지 디파이 시장과도 맥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의 진화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2030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XRP 수량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내 자식이, 내 손자, 손녀가 왜 우리 집이 부자인지를 물어봤을 때 이 XRP에 대한 수량을 내가 절대로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의 탈달러화 시대, 자본주의의 붕괴와 그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국가 부채를 희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큰 역할을 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면서 가치 투자 이어가시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